네. 321이 아니라.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잘 나오는데? 나오네. 예, 네. 뭐 나오고 있는데 네. 소리도 잘 나오나요? 예, 오늘은 예. 정시 시작을 예, 오늘 정시 시작했습니다. 네. 예, 탈핵 토크쇼 닥치기 전 탈핵. 네. 예, 오늘 네 번째 시간이죠. 예, 네 번째 시간. 오늘 네 번째라서 옷을 바꾼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 네. 예. 오늘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 네, 오늘 맞췄습니다. 예, 오늘 뉴스 보셨겠습니다만은 네. 신규핵발전소 부지 선정 드디어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다른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가 급하게 바꾸어서 네, 네. 오늘은 신규 핵발전소 특집으로 네. 1시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일단 뭐 소개는 하고 소개하고, 가죠. 예, 또 예. 뭐 우울한 소식이 있지만 웃으면서, 네, 예, 웃으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웃으면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속은 다 들어가지만. 예, 네. 저는 에너지 정의행동의 이현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하승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뭐 처음에 말씀해드린 것처럼 오늘 9시 뉴스에 북한 뉴스 다음으로 다 나왔어요. 네, 아주 예. 보기 드물게 네. 핵발전 문제가 뉴스에는 나왔는데 네, 어쨌든 그 뉴스에 나온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상했던 것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8곳 네. 핵발전소를 새로 지을 부지를 강원도 삼척하고 경상북도 영덕으로 정했다. 네. 그게 어제 밤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하더니 이제 오늘 발표를 한 거죠. 예, 그 뭐 오늘 또 비하인드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예, 아. 모 지역의 대책위에서 아. 목욕탕에서 아. 모 언론사의 기자로부터 목욕탕에서부터 첩보를 입수해서 아. 어제 저녁부터 저희는 또 비상 상태로 예. 들어갔습니다. 뭐 이제 차근차근 한 개씩 예. 얘기를 또 풀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또 뭐 간단한 광고가 있죠. 네. 예, 그래서 광고 하나 들으시고 오늘 본격적으로 네. 예,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신규핵발전소 특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오겠습니다. 東京に原子力発電所を誘致する。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まさか本気じゃないですよね。東京に原発なんてそんな暴挙が許されますか？原発の安全管理は万全だ。どこに建てるんです？そこで、こんなとこに建てちゃっていいんですか？日本で一番電気を浪費してその恩恵を授かってる東京都民が原発をよその土地に押し付けといていいのか？それが嫌なら電気など使うな！地球上の人類を何回も皆殺しにできる量のプルトニウムを内緒で運んでたなんてことバレたらそれこそ日本は世界中から袋叩きですからね。その輸送トレーラーを格ジャックしたって言ってるよ。まさか日本でテロなんていたずらじゃないですか。子供ですよ。何が目的なんだ？あと1時間で東京中に放射能がばらまかれちゃうよ。トラックが爆発するとどうなるんですか？臨界ですって避難命令を出しましょう。東京中の人間をか？そんなことしたら東京中がパニックになりますよ。分かってる。日進陸に入ったぞ。サッとはまだか。みんな離れてろ。광고 잘 보셨나요? 녹색당 광고 빨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만들 시간이 여유를 안 주네. 광고 좀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일이 터지니까. 시간이 없어서요. 그래서 네. 오늘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삼척과 영덕 두 군데 지역. 저도 사실은 계속 삼척, 울진, 영덕 그러다가 울진 중간에 빠지고 지금 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입에 익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삼척하고 영덕으로 결정이 났는데. 네. 하여튼 예상했던 거기도 하지만 꼭 크리스마스 이브 앞두고 그죠? 예. 발표를 합니다. 이게 뭐 기억하시겠지만 97년도 그 노동법 대학 때도 12월이었고 근데 이 핵 관련해서는 이게 굉장히 그런 예들이 많습니다. 바로 작년도 12월 24일 날 경주에 핵 폐기장이 완성도 안 됐는데 그렇죠. 핵 폐기물이 1000드럼이나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게 24일 날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슨 산타크로스냐 니네가 이런 일이 있었고 네. 구롭도
그렇죠. 22일, 23일 발표 났었고 안면도 이후에 뭐 일이 진행되면서도 또 역시나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이 12월 연말에 진행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23, 24 이때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고 예상을 했는데, 그대로, 역시나, 그리고 이제 24, 25 크리스마스 연휴 지나면 바로 또 연말이고, 연초로 넘어가니까, 뭐 반대운동하기도 힘들 거다. 그죠? 시민들도 뭐 관심을 가지겠냐. 이럴 때 발표를 하는 거죠. 실제로 저희도 힘듭니다. 지금 내일 지금 다들 우리도 가족이 있는데. 저희도 가족 있습니다, 진짜. 우리에게도 크리스마스가 필요한데 힘듭니다. 한 30분 전에 저기 5살짜리 아들한테 전화 왔습니다. 지금 왜 빨리 집에 안 들어오냐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은 좀 당연히 저는 아시겠다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옮겨주시죠. 이게 제가 보여야 찍어가면서 되니까요. 일단 현재 현황을 그래도 한번 이걸 먼저 보고 갈까요? 지난주에 한번 그 한국 핵발전소 총정리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크게 4군데 지역에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해안 쪽에 영광, 그리고 동해안에 이제 쭉 연달아 있는데 고리, 부산에 있습니다. 고리, 그리고 경주의 월성, 그리고 경북입니다. 경북의 울진, 이렇게 해서 있었고, 한 군데 이제 원이 2개씩 있는 거는 그동안 계속 반대 운동이 진행되다 보니까 기존 발전소 옆에 신자를 붙여가면서 신고리, 신월성, 신울진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물음표가 3군데였죠. 삼척, 울진, 영덕이었는데 이제 오늘 확정된 거가 이렇게 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삼척시 근덕면입니다. 굉장히 동네 지명이 재밌어요. 강릉에서부터 7번국도를 타고 가다 보면은 먼저 나오는 데가 근덕면. 그렇죠. 더 있다 나오는 데가 원덕입니다. 그래서 근덕, 원덕. 멀리 있냐, 가까이 있냐, 이렇게 되는 동네인데, 이 지역이 요번에 이제, 후보지로 지정이 되었고요. 쭉 내려가시면은 영덕, 대게로 유명하지요. 영덕군, 영덕읍 일대에 이렇게 지금 2군데 지역이 요번에 부지로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먼저 있었던 그 그림하고 비교해 보시면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의 동해를 따라서. 그렇죠. 이제 다 있는 거죠. 다 있는 겁니다. 삼척, 울진, 영덕, 그 경주, 부산까지. 그래서 완전히 동해안이 이제 핵발전소로 둘러싸이게 되는 그런 상황들로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누가 페이스북에 올리신 거 보니까 앞으로 영덕 대게를 먹을 수 있겠냐, 뭐 이런 우려를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삼척, 울진, 영덕이 동해안에 있고 또 사실은 굉장히 환경적으로 보존 가치도 높은 지역이고, 물론 이제 인구가 적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또 이쪽에서는 핵발전소를 쉽게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에서는 상당히 보존 가치가 높고 그런 지역인데, 이 아름다운 동해안에 또 이제 완전히 핵발전소로 이제 쭉 이렇게 일렬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핵발전소들이 들어서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이제 후보지가 되는 건데, 조금 그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진행 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게 또 갔네요. 그 과정. 과정. 과정표가 하나 있었는데, 또 잠시 어디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럼 요걸 보여드려야겠네요. 요걸로 설명해도 되겠네요. 요걸로 좀 설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굳이 그 표 안 찾아도요. 우리 방송이 재미가 있다는 분도 있고, 좀 어렵다는 분도 있어서. 그렇군요. 그래서 약간 좀, 차근차근. 쉽게. 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만, 어쨌든 한 번 더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리, 월성, 울진, 영광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 지역에 지금 이제 이 4군데 지역에 발전소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더 이상 못 지으니까
신자를 붙여가면서 한 개씩 더 붙이고 있죠. 그래서 신고리 1호기가 얼마 전에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1기의 핵발전소가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건설 중에 있는 게 모두 7기입니다. 그래서 신고리, 신월성, 신울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장 먼저 가동이 됐고 얼마 전에 이제 운영과 관련해서 허가가 났었지. 신고리 2호기하고 신월성 1호기. 예, 이게 제일 빨리 가고 있죠 지금. 예. 신고리 2호기가 원래는 올해 연말에 가동을 시작할 거였는데 조금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내년 상반기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신월성 1호기 지금 이것도 내년 3월로 돼 있는데 약간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개가 다 같이 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가동을 시작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이제 완성이 이제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럼 이제 7기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28개가 되는 28개가 되는 겁니다. 다 지으면. 네. 이게 지금 2016년, 17년까지 가면 다 짓게 됩니다. 그 이후인데요. 이후에 지금 부지가 확보된 게 6개입니다. 또 6개가 있는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습니다. 일단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또 역시 신고리가 5, 6, 그리고 신울진 3, 4, 그리고 신고리 7, 8까지. 예, 이거는 이제 부지는 확보됐고 아직 착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게 2020 지금 3년까지 계획을 쭉 추진하게 되면은 신고리 8호기까지가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리 같은 경우에는 고리 지금 1, 2, 3, 4 해서 4개가 있고 신고리가 1호기부터 8호기까지 있으니까 12개가 가동되게 되는 엄청난 숫자고요. 울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6개가 돌아가고 있고 울진 4, 5기까지가 그렇죠. 있으니까 울진에만 10개. 이렇게 해서 이게 완성이 되게 되면은 이게 이제 6개니까 34개가 되는 거죠. 34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땅이 확보된 것까지 하면 34개. 네. 근데 이걸로 이제 부족하다는 거죠, 또. 그래서 오늘 확정된 거는 뭐냐? 아직 이제 여기는 4개에서 6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8개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여기도 나옵니다. 두 개는 예비 후보지로 항상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8개 부지를. 그래서 지금 영덕에 4개, 삼척에 4개. 그래서 모두 합쳐서 8개. 8개. 그러면 그까지 다 지으면 42개. 42개가 되는 겁니다. 지금 가동 중인 게 21개니까 정확하게 2배까지. 딱 2배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 이게 2배로 늘어난다는 건 이건 상상할 수가 사실 없는 거죠. 일이죠. 이게 후쿠시마 사고가 났는데도 2배로 늘어난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지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지금 정부는 어쨌든 이게 부지 선정을 오늘 발표한 건 한국수력원자력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발표를 했지만 이제 그걸 정부가 어쨌든 한국수력원자력은 공기업이지만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내년 하반기에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이 부지를 확장하겠다. 이런 이제 정부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오늘 이제 부지 발표난 거는 이제 앞으로 새로 지을 땅을 확보한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또 조만간에 이제 건설을 끝내고 가동을 하려고 하는 신고리 2호기, 신월성 1호기, 요 문제, 오늘 발표한 요 신규 부지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건설을 끝내가지고 운영만 하면 되는 이 2개.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핵발전을 어떻게 할 건지 걸려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핵 문제를 중심으로 여러 현안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일단 먼저 좀 보셔야 될 게 핵발전소는 건설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지금 이 부지 선정하는 데만 최소 지금 1년 동안 더 심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심사가 끝난다 할지라도 별 문제 없이 들어가면은 10년 걸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얘기되고 있는 모든 것들은 2020년대 이후 거의 2030년대까지 가야지 되는 것인데, 그게 지금 현재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규 부지랑
이미 다 건설이 된 것을 언제 언제 다시 가동할 것이냐. 그렇죠. 이 두 개가 지금 현재는 가장 큰 쟁점이다. 어쨌든 이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주춤했다가 지금 이제 12월부터 아주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핵발전을 확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지금 요 신규 부지 발표 관련해서 지금 국내 들어와 계시는 일본 쪽의 외신 기자들하고 몇 번 얘기를 했었어요. 한마디로 그런 겁니다. 놀랍다. 그렇죠. 예. 그걸 이웃 나라에서 사고가 나는 걸 보면서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9달 지나서 지금 아주 공격적으로 신규 부지 선정하고 또 지난 2일 날은 신고리 2호기, 신호성 1호기 아까 말씀드린 건설이 끝난 거 그리고 운영을 허가해주는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12월에 뭐 벌써 2개 운영 허가하고 또 새로 지을 땅 부지 선정하고 아주 공격적인 거죠. 나중에 조금 시간이 좀 한가해지면 한번 그 후쿠시마 총정리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12월 현재 지금 일본이 어떻게 있냐. 일본에 지금 전부 다 54개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54개. 근데 그 중에 90%가 지금 가동을 멈췄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48기가 현재 스톱. 그렇죠. 6기만 가동 중. 왜 그러냐면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안전점검을 한다고 세워놓고 지자체에서 이거를 다시 재가동하는 걸 승인해줘야 되는데 승인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게 우리하고 다른 점이죠. 전혀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지자체 장이 발전소를 세우거나 재가동을 멈추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또 이번에 문제가 된 삼척시장이나 영덕 오히려 적극적으로 핵발전소를 자기들이 지으려고 하는 일본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 중단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네, 그래서 그런 좀 차이들이 있는데 어쨌든 일본만 하더라도 90%가 후쿠시마 이후에 지금 서 있고 내년도 봄이 되면 이게 거의 다 100%가 스톱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은 공격적으로 핵발전을 확대한다.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것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발표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 이제 삼척과 영덕 이 두 군데 지역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의 가장 큰 것일 건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뭐 삼척에서는 어쨌든 주민 소환을 하겠다. 일단 이 핵발전소를 유치하려고 추진했던 삼척시장을 주민 소환하겠다라는 입장을 반대운동하신 분들 밝혔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주민 소환 제도가 뭔지도 사실은 사실은 교과서에만 나오는 실제로 한국말로 본 적이 없어서 한마디로 자르는 거죠. 유권자들이 뽑았는데 시장을 뽑았는데 시장이 잘못하니까 자를 수 있는 제도가 중간에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가 주민 소환 제도인데 지금 삼척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상황인 겁니다. 시장을 뽑아줬는데 시장이 제대로 주민들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거를 핵발전소를 유치 신청을 했고 후쿠시마 사고가 터진 다음에 반대 여론이 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은 듣지 않고 계속 핵발전소 유치를 추진해서 결국에 지금 삼척시에 이제 이게 들어오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삼척 시민들 중에 이제 지금 핵발전소에 반대하는 분들이 주민 소환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뭐 한 가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삼척이 이제 처음에 핵발전소를 유치할 때 거기에 이제 단서 조항이 있었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주민 투표들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단서 조항을 달았었는데 사실은 지금 주민 투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찌 된 거냐? 아주 비민주적인 행태죠. 비민주적이다. 그리고 그렇죠. 처음에는 의결사항은 그런 건데, 심지어 삼척은 지금 그 의결을 했었던 회의록도 공개를 하고 있지 않아서, 그 공개권을 가지고 또 역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참 지방자치의 슬픈 현실이죠.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단체장이 일방적으로 막 모든 걸 밀어붙이고, 그런다는 게 참 슬픈 현실이고, 영덕 군수도 뭐, 영덕도 마찬가지 상황 아닙니까? 뭐. 영덕이 오늘 일부 언론에서, 이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으로 잔치집, 이런 또 보도가 나왔어요. 오늘 서울에서 이제 기자회견 할 때 영덕분이 올라오셨습니다. 영덕 대책에서 올라오셨는데, 참, 뭐라 그럴까, 저는 예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냐면은, 지역에서, 이것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잔치집이 왜 말입니까? 그렇죠. 이게 뭐 도대체 무엇이 잘 됐다는 건지, 많은
많은 주민들이 어쨌든 반대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예. 그리고 사실은 앞으로 살아갈 또 미래 세대까지 생각한다면 이거는 뭐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될 문제인데 예, 이게 뭐 그냥 단지 당장에 마치 경제적 이익이 많이 돌아올 것처럼 부풀려가지고 잔치집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게 상당히 슬픈 현실이고 어쨌든 이 삼척하고 영덕이 이제 후보지로 선정됐으니까 지역에서는 또 반대 운동을 아마 앞으로 또 더 아마 적극적으로 하게 될 텐데요.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일단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향후에 남아있는 절차가, 오늘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발표한 겁니다. 예. 공기업이 발표한 거고.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한국수력원자력 발표하기 이전에 한국수력원자력도 가고, 지식경제부도 가고, 여러 군데를 갔어요. 지식경제부는 딱 그런 입장입니다. 이거는, 전력업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지식경제부, 우리 정부하고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막 열받고 갑자기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오늘 이 그 결정과 관련해서 지식경제부는 물론이거니와 청와대도 다 알고 있죠. 윗선까지 다 보고가 올라갔다 내려온 겁니다. 제가 그 12월 15일 날 그 지식경제부가 그 우리 각하 MB한테 그 보고를 했더라고요. 업무 보고 내년도 업무 보고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뭐 이런 내용들이 다 그러니까 오늘 한수원에서 발표를 했고 내년 하반기에 자기들이 부지를 확정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대통령 보고 당연히 돼 있고 저희가 사실 그간 이 문제 관련해 가지고 계속 여러 군데로 알아볼 때 계속 들었던 공식적인 답변은 뭐냐, 위에서 결정이 안 났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가 당연히 보는 거고요. 당연히 지식경제부가 개입되는 건데 지금 발표 형식도 되게 웃기는 게 모른 척 뭐 이런 발표 거죠. 형식도 되게 웃긴 게 뭐 한국수력원자력 그 사람들이 무슨 결정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시켜가지고 발표하게 만들고 자기들은 싹 빠져 있고 지금. 그래서 지금 좀 요 남아있는 과정을 요 표로 하나 좀 보여드리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한번 좀 보시면은 제가 아까는 사실 요 표를 찾으려고 조금 서툴러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이제 절차들이 필요한데 이 부지 선정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요 점선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부분이 진행 중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한국수력원자력이 하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어떻게 된 거냐? 지금 현재는 유치 지역에 대해서 유치 신청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 유치 신청을 이제 처음에 이제 받게 됐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구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작년도 말에 이 유치 신청을 추진했었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알고 있는 울진, 영덕, 삼척 이외에 해남, 전라남도 해남, 고흥, 이런 지역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들 지역은 지자체가 반대해서 모두 다 빠졌습니다. 해남, 고흥은 빠진 거죠. 빠져버린 거고. 거기는 좀 그래도 제 정신 박혀 있는 분들이. 당시에 해남군 의회의 반응은 뭐였냐? 니네가 정부기관도 아니고 일개 기업이 왜 우리한테 신청을 하라 마라 하느냐? 그래서 신청을 안 한 게 아니라 신청 공문을 그냥 반려시켜 버렸어요. 니네가 뭔데 우리 보고 신청하라 그러느냐?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날 또 굉장히 재밌는 비하인드가 아까 제가 12월 24일 날 그 경주에 그 폐기물이 처음 들어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날 그 경주시 의회에 있는 의원들이 다 나와가지고 경주 핵폐기장 반대 시위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경주 핵폐기장을 찬성했던 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침 그날 해남군 의원들이 경주를 간 거예요. 신규 핵발전소를 지으면 어떻게 지역이 발전하는가 보러 갔는데 반대 시위하고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경주를 갔더니 경주시 의원들이 그러신 거죠. 내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찬성했던 사람인데 지금 길에 나와서 반대 시위하고 있다. 절대 속지 마시라. 그게 이제 핵발전의 본질입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갔다 오고 나서 해남군 의원들 모두 싹 안 하는 걸로 했고 쫙 안 하는 걸로 정리돼 버렸습니다. 고흥도 마찬가지였고요. 고흥은 뭐 이게
우주기지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렇죠. 이후에 자기 네. 비전을 갖고 있었던 와중에 핵발전소 웬 말이냐 이래가지고 정리돼 버렸는데 안타깝게도 네. 삼척울진 영덕이 추진이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현재는 계속 유치 신청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수원이 부지 선정 평가를 하는 요 단계에 지금 와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단계가 이미 지금 끝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지식경제부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게 나름대로 찾아봤더니 여기가 좋더라. 네. 그래서 이제 공이 이제 지식경제부로 넘어간 겁니다. 네,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텐데요. 이제 정부가 판단하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도 정부가 아까도 물론 다 했죠. 물론 다 했는데 그렇죠. 이제 저는 좀 비겁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 공무원 만난 자리에서 네. 왜 한수원 뒤에 지식경제부 숨어 있느냐? 숨어 있으면서 다 하고 나중에 안 이제 하는 나타나서 그냥 자기들 못 이겨서 하는 척.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요 바로 넘어간다. 이게 한 1년 걸립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라고 매우 형식적입니다. 그냥 뭐 이미 다 그죠 정해진 거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내년 연말까지 해서 내년 연말에는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 그렇죠. 내년 연말은 아시겠지만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도저히 이게 뭐 이추도 안 될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또 머리를 아주 내년 연말 내년에 12월 19일인가가 대통령 선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며칠 전에 발표하겠죠. 며칠 전이거나 뭐 며칠 후거나 뭐 해서 또 내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또 이런 거 방송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막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안 막으면 이게 1년 동안의 형식적인 절차만 거쳐가지고 그냥 대통령 선거 직전에 발표하면 그걸로 끝인데 땡치고요 또. 그리고 또 돈 줘가지고 보상금 주고 해가지고 또 뭐 이미 다 기정사실화 시킬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들이 지금 남아서 이제 좀 추진될 그런 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뭐 좀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그럼 어떻게 지금 이걸 막아야 될 건지 지금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뭐 어떤 식으로 좀 본인들이 또 해야 될지 이런 것도 궁금하시기도 하고. 일단은 지금 오늘 민주통합당 그리고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사회당, 녹색당도 참여해 주셨고요. 진보신당, 그래서 오늘 정말 한나라당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정당이 다 함께해서 이 지금 신규 부지 선정은 지금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철회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핵 문제에 이렇게 제1야당을 비롯해서 각종 정당들이 다 의견을 한 개로 모아본 건 거의 처음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떻던가요? 민주통합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확실하게 반대하는 거 맞습니까? 신규원 전에? 일단은 조금 더 믿어는 봐야겠는데요. 일단은 워딩 그대로 말씀드리면 전면 재검토죠. 그래서 뭐 반대까지는 아직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좀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원내 대표하고 면담이 있었는데요. 아니 전면 재검토면은 누가 재검토할 것이며 언제까지 재검토할 것이며 그럼 재검토 결과는 언제 발표할 거냐? 아니 그 당장 지금 다 지어가지고 지금 막 하는 건데 지금 땅 부지도 다 선정해버리려고 하는 건데 검토하는데 뭐 내년 대선 때까지 검토하면 다 지어버리고 그러니까요. 다 가동시키고 뭐 그게 필요가 있는 아무 의미가 얘기냐. 없어지는 거죠. 그런 좀 직설적인 얘기도 오늘 나왔고요. 더 직설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장이 뭐냐 분명히 해야 되는데 정당이라는 게 현안이 있을 때 아직도 보면 민주통합당은 좀 제가 보기에는 많이 애매모호한 입장인 것 같고요. 그래도 좀 분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뭐 사실은 그 얘기 몇 번 말씀드렸지만 프랑스조차도 사회당과 녹색당이 함께 지금 75% 되는 핵발전 비중을 50%로 줄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75가 50으로 줄면 굉장히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한국의 제1야당이 얼마를 줄 건가 아니고 뭐 재검토 뭐 상황 보자 뭐 이런 거는 좀 안 맞는 얘기다. 좀 비겁한 거죠. 그래서 이 닥쳐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장을 정해야겠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 노원구 얘기할 때는 정봉주 의원께서 이걸 보시면 얘기했는데 조만간 들어가실 것 같아요. 이건 좀 누구를 아직 뭐 그쪽 지도부가 아직 선정이 안 됐으니까. 지도부가 선정이 안 되는데 혹시라도
보좌관이라도 보신다면 그렇죠. 직접적으로 네. 좀 언급해 주시면 어쨌든 뭐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네. 지금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예. 뭐 민주통합당도 제1야당으로서 네. 책임 있는 입장을 조만간에 밝혀주실 걸로 기대를 합니다. 예. 책임 있는 입장 밝혀주면 미워하지는 않으실 거죠? 네. 아니 물론이죠. 네. 예, 물론입니다. 네. 물론입니다. 뭐 하여튼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주시면 네. 많은 시민들이 예. 호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자,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벌써 한 30분 정도 시간이 흘렀네요. 잠시 좀 쉬었다가 또 계속 이어가 보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뭐 좀 보여주십니까 오늘도? 예, 오늘 또 준비됐는데 준비된 또 자료가 종이가 또 어디 갔네? 종이가 참 이렇게 여기 예, 저희가 이렇게 어설픕니다. 예. 컨셉이 어설픈가니까. 예, 저희가 좀 어설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지금 벌써 몇 차례 일본의 참 재밌는 음악들, 반핵운동 뭐 이 음악들 듣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도쿄전력에 들어가자라는 노래입니다. 도쿄전력에 들어가자. 예, 도쿄전력 아시겠지만 지금 후쿠시마 발전소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패러디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는 자위대에 들어가자. 예, 일본에 이제 군대가 없는 대신 자위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나 패러디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좀 알려주는 거고, 여기도 일본에 이렇게 전설적인 분들이 많으세요. 예, 지난번에 전설적인 락 가수가 한번 얘기하시더만, 오늘은 전설적인 포크 가수랍니다. 저기 다나카 와타루라는 분이 이제 만드신 거고, 타카다 와타루. 예. 타카다 와타루. 예, 제가 발음이 어렵네요. 예, 발음이 제가 좀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이제 계속 비아냥 거리면서 이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자 하는 거고, 예. 작자 미상이네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계속 유튜브에서 계속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예, 그런 곡이라 그럽니다. 도쿄전력에 들어가자.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皆さん方の中に東京電力に入りたい人はいませんか？一旗あげたい人はいませんか？東電じゃ人材求めてます。東電に入ろう入ろう入ろう、東電に入ればこの世は天国。男の中の男はみんな東電に入って花と散る。スリルを味わいたい人いたらいつでも東電にお越しください。ウランでもプルトニウムでも何でもありますよ。下請け使えば平気です。東電に入ろう入ろう入ろう、東電に入ればこの世は天国。男の中の男はみんな東電に入って花と散る。原発推進派の皆さんは原子炉の真下にお集まりください。今すぐ体に悪いわけじゃありません。シャワーで洗えば平気です。東電に入ろう入ろう入ろう、東電に入ればこの世は天国。男の中の男はみんな東電に入って花と散る。原発はクリーンなエネルギーです。プルトニウムはそんなに怖いもんじゃありません。放射能出しといっても半減期はたったの2万と4000年です。東電に入ろう入ろう入ろう、東電に入ればこの世は天国。男の中の男はみんな東電に入って花と散る。日本のエネルギーを支えるには原子力に頼らないといけません。多少の被爆はやむを得ません。イソジン飲んでおけば平気です。東電に入ろう入ろう入ろう、東
この世は天国男の中の男はみんな東電に入って花と散る使用済みの核燃料は全部まとめてドラム缶に詰めたら大丈夫6カ所村のプールで冷やしてますたったの300年の我慢です東電に入ろう入ろう入ろう東電に入ればこの世は天国男の中の男はみんな東電に入って花と散る水が漏れてるけど騒ぐんじゃない煙が出てるけど慌てるな屋根が吹っ飛んだけど全然大丈夫とにかく塩水で冷やしてます東電に入ろう入ろう入ろう東電に入ればこの世は天国男の中の男はみんな東電に入って花と散る今すぐ危険ってわけじゃないけど牛乳も野菜も捨てましょう政府のお偉いさんが言ってます保証は税金で払います東電に入ろう入ろう入ろう東電に入ればこの世は天国男の中の男はみんな東電に入って花と散るいよいよ最後でございますガイガーカウンターは売り切れてます君たちそんなもの持っちゃダメですよ放射線の値はこちらで発表します信じる者は救われる東電に入ろう入ろう入ろう東電に入ればこの世は天国男の中の男はみんな東電に入って花と散るあもう一丁東電に入ろう入ろう入ろう東電に入ればこの世は天国男の中の男はみんな東電に入って花と散る네. 예, 보셨나요? 네. 예, 이게 사실은 자위대에 들어가자.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군대에 반대하면서 군대에 들어가자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있었던 건데 개사를 해서 네. 도쿄전력, 그래서 이 도쿄전력을 줄여가지고 이제 도전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게 이제 뒤집어 엎는 도전도 그렇죠. 네. 하고도 이제 음도 같다 그러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뭐 전문적인 뮤지션들이 여기 달라붙어야 이게 작품이 나오는 거구나. 부럽죠. 예. 우리는 좀 부럽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사실 이런 뮤지션들도 많고, 그죠? 네. 우리가 첫 해 뭐 아이돌도 소개했습니다. 아이돌부터 해서 뭐 여러 뮤지션들이 이 반핵 뭐 탈핵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아직까지는 좀 약한 것 같고요. 많이 좀 확대되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추세고. 제가 요즘 광화문에서 이제 1인 시위를 한 게 지금 22일째인데. 아이고, 벌써 벌써 20일이 됐더라고요. 근데, 시간 잘 간다. 그래도 이제 1인 시위에 동참하겠다는 분들도 요즘 많이 생기고 있고 그런데.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트위터로 이제 신규 핵발전소를 선정했는데 이건 너무 문제가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트위터에서 또 멘션을 하기를. 뭐 호롱불 켜고 살래? 뭐 이런 식으로. 가끔가다 그런 분 있습니다. 이게 대체로 보면 10대, 20대 청년들, 청소년들은 다 반핵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또 가끔 이렇게 좀 하여튼 남성분, 특히 연세에 좀 있으신 남성분들이 뭐 전기 안 쓰냐 너는 뭐 호롱불 켜고 살래? 제가 이제 또 답으로
그러면 저 핵발전 안 하는 나라들은 뭐 덴마크나 오스트리아나 유럽의 이탈리아나 핵발전 안 하고도 뭐 꽤 선진국들인데 그런 데는 다 거기 호롱불 쓰냐? 거기도 전기 쓴다. 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그 양반이 또 덧붙이는 말이 전기요금이 2배로 올라간다. 근데 사실 이런 거야말로 유언비어죠. 뭐 핵발전 중단한다고 해서 이게 잔액 괴담. 아무 계산 근거도 없고 정부도 뭐 비슷한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계산 근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핵발전은 사실 단가 자체도 지금 축소돼 가지고 그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 많이 섞여 있는 건데 마치 핵발전 중단하면 뭐 전기요금 2배 올라간다는 등 하여튼 그런 또 호롱불 켜고 살래 이런 게 많아서 오늘은 이제 과연 우리 오늘 신규 원전 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과연 그런 낭설들이 얼마나 좀 터무니없는 것인지 간단하게라도 한번 짚어볼 일단은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 호롱불설. 과연 우리는 그러면은 호롱불 켜고 살아야 되는 거냐? 그렇죠. 뭐 좀 준비하신 게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다른 나라들 뭐 아예 핵발전 안 한 나라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독일이 어쨌든 공업 국가고 그죠? 상당한 뭐 인구 8,600만 정도 되니까 우리보다 인구도 더 많고 공업 국가고 선진국인데 독일이 이제 지금 뭐 2021년까지 핵발전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방침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독일 사람들이 호롱불 켜고 사는 것도 아니고. 물론이죠. 전기 쓰고 살거든요. 그래서 요 지금 보여드리는 표가 뭐냐 하면 이 빨간 그래프가 1991년 당시에 독일의 이제 전기 발전, 그러니까 전기 생산 현황이고 파란 그래프가 2009년에 이제 전기 생산 현황인데 보시면 딱 보듯이 여기 보면 이제 석탄도 줄어들었죠. 파란 그래프 보면은 코울 석탄 발전도 줄어들었고 2009년도에 2009년도에 그다음 뉴클리어 원자력 발전도 줄어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91년에 비해서 2009년도에 독일은 석탄도 줄었고 화력 발전도 줄었고 원자력 발전도 줄었는데 늘어난 걸 보시면 제일 끝쪽에 제일 끝쪽을 보시면 요걸 보시면 재생 가능 에너지가 확 늘었네요. 확 늘었다는 걸 거의 한 5배가 늘었네요. 그리고 올해는 20% 정도까지 늘었습니다. 2011년은 이게 이제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이게 독일이라는 사회가 핵발전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하고 노력을 하니까 핵발전을 줄여나가고 반대로 이제 재생 가능 에너지 같은 게 확대가 되면서 전기 쓰고 살거든요. 호롱불 안 켜고 삽니다. 그래서 좀 이런 허무맹랑한 좀 이런 낭설 이런 거는 정말 좀 없어져야 될 것 같고 전기요금이 약간 올라갈 수도 있죠. 물론. 그렇지만 저는 2배라는 건 전혀 2배라는 건 근거가 없는 얘기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존의 시스템을 바꾸다 보니까 거기서 비용이 뭐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그건 일단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아직까지 재생에너지가 완전히 안착하는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은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만은 이 괴담, 이 괴담 유포 세력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정부도 인정하듯이 전기 소비를 줄이면 원자력 발전소 안 지어도 된다. 그게 주식경제부에서도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정부가 절정 캠페인 할 때 늘 하는 이야기고 사실은 우리가 전기 소비만 전기 수요만 잘 관리를 해도 핵발전소 없어도 되는 거죠. 기존의 핵발전소. 그러니까 지금 뭐 앞서도 독일 자료 보셨습니다만 독일이 벌써 지금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 중에서 16% 차지하고 20%까지 지금 거의 근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앞으로 재생에너지로 가는 것이 추세이며 대세이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이미 독일에서는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는 대세가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 돼버린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하는 시점은 이제 끝났다. 근데 문제는 한국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 10년쯤 전에는 재생에너지가 대안이냐? 그건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러고 나서 지금은 이제 유럽에서 대안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예요. 한국은 날씨가 안 좋아서 재생에너지 못한다. 한국 날씨가 유럽보다 날씨가 안 좋나요? 훨씬 좋잖아요. 독일 유학 갔다 오신 분들 맨날 하는 얘기가 독일 날씨 안 좋다고. 날씨 안 좋다. 또 한 게 또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개가 뭐가 있냐면은 그 날씨가 안 좋고 기후 조건이 안 좋아서 한국에 있는 재생에너지를 딸딸 긁어서 다 쓰더라도
현재 있는 전력을 다 못 쓴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과학적 근거는 과학적 근거도 약할 뿐더러 문제는 딸딸 긁어서 아직 안 썼어요. 그리고 써본 적도 없고 아직 써본 적이 없어요. 그걸 한번 이렇게 네. 발굴해 보려는 노력도 안 하고.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 이후에 먼 미래 얘기를 지금 먼저 하고 있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전기요금이라는 건 단순한 게 아니라 이게 체계를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서 예를 들면 서민층들에게는 부담이 좀 덜 가게 우리가 이런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렇게 할 방법들이 있고 전기요금이라는 건 사실 세부적으로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요금 체계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사실은 국민 부담이 서민 부담은 사실 크게 늘어나지 않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마도 1월 지금 둘째, 셋째 주에는 그 전기요금 내지는 전력대란 특집을 한번 할 날이 또 올 것 같은데요. 또 오겠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이제 전기요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동안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해서 공급하는 한전이 적자를 봤어요. 그럼 한전이 적자를 보면 누가 돈을 내느냐? 국민들이 세금으로 그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한전이 적자를 보게 되는 원가 이하로 공급을 전기를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산업계예요. 그렇죠. 그 산업계가 지금까지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원가로 다시 맞추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산업계 난리 났어요. 아, 그렇죠. 그게 뭐 또 대기업들 혜택을 제일 많이 받았던 거죠. 맞습니다. 전기를 제일 많이 쓴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검토하면 우리도 굉장히 좋은 대안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하여튼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이 유언비어에 속고 있는. 그리고 또 하나 유언비어 관련해서 좀 하나를 또 유언비어 한번 또 전력 이제 또 전력 문제 오늘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언비어를 이렇게 참 정부가 유언비어를 배포하고 우리가 막아야 되는 이런 오늘 뉴스도 그렇고 일부 언론 사실은 좀 그래도 저는 좀 양심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저는 만약에 오늘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했으면은 제일 첫 번째로 뭘 얘기했느냐, 그러니까 얘기할 거라고 봤느냐, 전기가 부족해서 이 발전소 지어야 됩니다. 그건 뭐, 이걸 처음으로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거든요. 그 말이 좀 안 되네요. 근데 한 두세 번째 뒤로 밀렸어요. 그게 아마 이게 또 부지를 선정해도 짓는데 한 10년 이상 걸리니까. 그러니까요. 당장의 전력 올해 전력 부족한 거랑 이거랑 전혀 관계가 없어. 2024년 2030년 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거 지으면 2030년 가까이 돼야 되는 건데. 아무 상관. 그거는 분명하게.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아무리 그 사람들도 천년피지만. 그렇죠. 이거 발표하면서 올해 전력난 부족을 이야기하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게 일부 사람들한테 먹혀요 또. 그러니까요. 먹혀요. 문제가 그겁니다. 전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닥치기 전 탈핵 시청자가 확 늘어야 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펜 좀 빌려주세요. 펜이 없으시죠? 펜은. 자, 우리 9월 15일 날 정전됐던 거 다 이해하실 겁니다. 정전이 될 때에 전기 소비가 급증했어요. 그래서 요쪽 밑에, 제 노트북에는 밑에가 안 보이네요. 밖에 눈이 펑펑 온다는 또, 그러군요. 집에 가는 길이 상당히 어렵겠네요. 아이고, 여기도 눈 좀 쌓였습니다. 자, 어쨌든, 이 15일날 전기가 나갔어요. 나갔을 당시에 최대 전력이 얼마냐? 6728 정도. 물론 단위는 10,000kW입니다. 근데, 요게 당시에 전기가 과연 그러니까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족했던 거냐? 아닙니다. 그거보다 보름 전. 8월 31일을 보시죠. 8월 31일 날 보시면 쓴 전기량이 7,219예요. 즉 15일보다 8월 31일이 더 많이 썼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없었던 거죠. 아무 문제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때는 발전소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때는 전기를 많이 쓸 거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15일 날은 이제 다 끝났다. 추석 끝나고 나서 이제 선선해지니까 문제 없다. 이랬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들 그동안 언론에서 많이 짚었기 때문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안 짚었던 것 중에 현재 문제, 전력 부족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다. 뭐냐? 9월 16일 날입니다. 전력 대란이 일어나서 정전이 일어나고 엘리베이터 갇히고 난리가 났는데 다음 날을 보세요.
전날 6,728인데 다음날 6,740을 썼어요. 늘어났죠, 그죠? 예. 늘어났어요. 네, 근데 문제가 없었죠, 또. 아니 문제가 이제 없은 것도 있었고 또 뭐냐 전기가 부족해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날 정도로 문제가 생겼는데 이날 정부가 취했던 태도가 뭐냐 우리가 한전을 족쳐서라도 전기를 공급시키겠습니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대책본부 다 모아가지고 회의해가지고 우악 좋았죠. 근데 실제로는요. 만약 그런 상황들이었으면, 물론 당연히 그건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렇죠. 한전이 못해서 그랬던 거니까, 네, 당연히 그렇죠. 뭐 족을 치든 뭘 치든 쳐야 되는 건데, 실제로 전기 소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별로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당시 정부에서는 그랬던 거거든요. 못해서 전기가 정전돼서 죄송합니다. 수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 한국의 전력 정책이 취해왔던 태도입니다. 즉, 공급 위주의 태도라는 거죠. 네. 니네가 얼마를 쓰든 우리는 대줄게. 네. 그야말로 참. 네, 공급 위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갔어요. 네. 그래서 작년도 한 해 동안에만 전력 소비량이 10%가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한 해 동안에 10%가 늘었다는 거는 이 우리나라 정도 규모 되는 경제 규모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보통의 선진국들은 네. 1년에 1%에서 2%. 그렇죠. 그리고, 이, 일본 같은 경우 후쿠시마 이전에도 0%에서 마이너스까지도 그렇죠. 된 적이 있었습니다. 좀 경제 상태가 안 좋다거나 또는 절전, 효율이 높아지면 마이너스로 가야지 정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드는 거죠, 지금. 왜? 정부의 기본적인 태도가 니네가 얼마를 쓰든 우린 다 공급해줄게. 핵발전으로. 그래서 마치 환경단체나 이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이 전력 대란이 생긴 것처럼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죠, 그거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정부가 한 번도 지역 주민이나 환경단체 때문에 발전소 건설 계획을 중단해보거나 백지화시켜본 그런 사례는 특히 각하께서 계실 때는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본인 뜻대로 다 하셨어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왜 그 핑계를 우리한테 대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요. 참 억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 나온 김에 사실은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이 전력 소비, 이 전력 수요를 잘 관리하는 게 사실은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도 수요 중심의 수요 관리를 가야 된다. 수요 관리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이걸 그냥 어디 무슨 교과서에 나오는 걸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외국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수요 관리하면서 재생 가능 에너지 쪽으로 전환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지금 전혀 수요 관리도 안 하고 그렇죠. 또 제대로 이런 어떤 응급 상황에 대처 능력도 없고 예측도 잘 못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다 정책의 실패 때문인데 그걸 마치 환경단체 때문에 이런 문제.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유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제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럼 오늘 발표를 이제 한 거지 않습니까? 오늘 발표에 이제 왜 오늘 발표를 했느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뉴스에도 나왔었고 기자회견에 갔었던 기자들이 전해주는 얘기는 뭐냐? 원래 올해 상반기에 발표할 거였는데 후쿠시마 사고 때문에 못했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반대가 늘어났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좀 줄어든 것 같다. 이게 오늘 정식 발표입니다. 하여튼 국민들의 관심이 없을 때를 노려서 그런 거죠. 관심이 식었을 때를 노려서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버리겠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제 핵발전소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이 문제를 사회적인 이슈로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요, 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 신규 원전 부지 발표가 났으니까 이제 반대하는 활동들도 활발해질 건데 그 활동이 이 지역에서만 해당 지역의 삼척이나 영덕에서만 이루어져 가지고는 이 문제를 풀기가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실제로 전기를 쓰고 있는 이 대도시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후쿠시마 사고 났을 때는 조금 이제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제 관심이 식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또 정부가 이렇게 핵발전소를 확대하려고 하는 건데 그걸 막는 방법은 결국 대도시에 사는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고가 나면 동해안에서 사고가 난다고 해서 서울 사람들이 괜찮을 거냐? 절대 그렇지 전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워낙 작고 좁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살아갈 또 우리 미래 세대의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대도시에 사는 분들이 제대로 알고 여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앞으로의 이제 우리 이제 탈핵 토크쇼에서는 네. 이제 내년 3월 11일 조금씩 준비해 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내년 3월 11일 날 대규모 내년 3월 11일이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때 힘을 보여줘야만 이것도 막을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4월쯤에 가동할 걸로 예상되는 네. 2개의 발전소, 2개의 핵발전소 이미 다 지었습니다. 네. 이걸 막아야 됩니다. 네. 이걸 못 막으면 또 우리나라 발전소가 네. 가동 중인 게 21개에서 23개가 되고 네. 수십 년 동안 핵 폐기물을 쏟아내게 됩니다. 네. 그거 관련해서 또 이제 몇몇 분들은 그렇게 물어보세요. 이게 네. 사실은 한국의 정서인데요. 네, 다 지었는데 다 지었는데요. 그냥 돌려야 되는 거 돌리고 아니냐.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한 개는 필리핀에 그렇죠. 필리핀 가보면 가시면은 있고. 네. 저도 사진 보고 놀랐어요. 네. 한국에 전 세계적으로 완성된 핵발전소의 원자로를 볼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완성돼서 가동을 하게 되면 거기는 그렇죠. 완전히 방사능에 오염되기 때문에 못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비닐도 뜯지 않은 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야 이렇게 좋은 걸 꼭 가서 한번 봐야 되는데 여기 하나가 있고요. 네. 오스트리아 또 있습니다. 그렇죠. 오스트리아가 안 했죠. 예, 네. 거기도 다 지었어요. 네. 연료만 장착하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안 하기로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서도 진짜 강하게 반대 운동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네. 다 지은 발전소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사실은.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부터는 또 그런 것도 이제 새로운 의제로 네, 우리가 네, 또 네. 부각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이제 신규 발전소 하는 얘기니까요. 네, 네. 신규 발전소 관련해서는요, 내년 12월까지 이제 여러 가지가 추진될 겁니다. 네, 대표적으로 지금 한수원 자체적으로 여기 안전하다고만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과연 안전한지도 검증. 지역에 이제 지질도 조사 들어갈 겁니다. 네, 그리고 네. 과거에 우리가 핵폐기장 싸움들을 할 때 지질조사 반대 운동 그래가지고 이 땅 파고 있으면 가가지고 또 막 또 시위하는 압박들도 많이 했었고요. 또는 이제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이 한수원이 아니라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 대한 네. 이제 여러 가지 압력들을 가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지금 일부 부지 선정을 하기 위한 위원들이 참여를 하셨어요. 네. 오늘도 보시면은 계속 그 핵하는데 많이 좀 역할을 해주시던 또 모 교수님께서 스피커 역할. 예, 또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이런 구체적인 분들 오늘 원래 이제 우리가 그 핵마피아 특집 한번 하려고 했잖아요. 마피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다음번에 하면서 네. 그간 여러 가지 각종 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하고 계시나? 예. 어떤 사람들이 과연 우리나라 하고 이 정책 있느냐. 결정에 관여하고 있나? 예, 뭐 이런 거 한번 또 좀 조용해지면 네, 또 한 번 조금 더 여유가 해보도록 생기면,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은 이제 신규 핵발전소 얘기로 좀 나눠봤는데 사실 네. 이걸로 사실 끝이 아니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시작이죠. 다음 네. 주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아직 조금 더 얘기는 좀 나눠봐야겠습니다만은 길거리에 나가서 한번 이걸 한번 해보자. 네, 뭐 그런 그런 다음 주에 얘기들을. 공지를 또 드리고. 예, 다음 주 공지. 오늘 저희가 입은 조끼가 이게 유래가 있는 조끼죠. 네. 이게 일단은 핵 없는 세상이라고 예, 써 있습니다. 예, 예. 그 부안에서. 네, 2003년 4년에 그때도 부안에서 굉장히 또 열심히 핵폐기장 또 해서. 반대 운동. 네. 네. 이게 1년 이상 촛불 집회를 하면서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여름용의 이런 조끼, 네. 또 겨울용의 두꺼운 잠바, 두꺼운 또 잠바도 여기 있고. 제가 그 농담반 진담반으로 부안에 네. 종합 기획사 차리셨어요. 네. 제가 그랬어요. 네. 수건도 있고요, 깃발도 담요도 있고요. 있고, 네, 깃발도 있고요, 네, 뭐 맞아요. 머리띠, 네.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한 개, 네. 지금 남아있는 조끼 네. 입고 있는데, 네.
좀 작아서 이 조끼가 좀 네. 예, 좀 지금 조끼는 추워서 못 입고 여기 보시면 이 두꺼운 이게 있는데 두꺼운 잠바 이게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서울 시내에 이제 앞으로 등장을 하고 그죠. 네. 아이고 이건 좀 빨아야겠네요. 이거 좀 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새 것도 있는데. 네. 좀 일단 좀 빨도록 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현장감 있게 하도록 하고 또 저희 둘만 또 이야기를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다음 주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오늘 사실은 삼척하고 영덕 분들이 서울을 오셨어요. 근데 지금쯤 아마 집에 도착하셨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전화 인터뷰하기가 사실 좀 안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생방송으로 또 그때는 좀 이렇게 길 지나가시는 분들도 좀 보고 다음부터는 탈핵의 현장에서 같이 한번 뵙는 걸로 하고 오늘 또 마지막 아이고 이것도 또 무슨 또 클로징이네요. 이전부터 거짓말이었어. 아주 이게 참 노래 제목도 그렇고 굉장히 셉니다. 네, 참 거짓말 중에 이 분야만큼 거짓말 많은 분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으니 읽어 주시죠. 사이토 카즈요시. 가 이제 원래부터 저기 갖고 있었던 곡을 이전부터 좋아했어라는 곡을 또 후쿠시마 이후에 가사를 바꿔가지고 또 이제 나왔고 이것도 역시 또 유튜브에도 나왔다 그러고 6월 11일 날 그 탈핵 100만인 액션이 도쿄에서 있었습니다. 그날 또 이렇게 이전부터 거짓말이었어 라는 곡을 이제 발표를 한 거죠. 이전부터 거짓말이었어. 원래 거짓말.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는. 앞으로도 거짓말 할 거고. 쭉. 우리가 거짓말을 밝혀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 요거 들어보시면서 저희는 오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추운데 탈핵의 현장에서 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늦은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크리스마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この国を歩けば原発が54基教科書も CM も言ってたよ安全です俺たちを騙して言い訳は想定外懐かしいあの空くすぐったい黒い雨ずっと嘘だったんだぜやっとバレてしまったな本当嘘だったんだぜ原子力は安全ですずっと嘘だったんだぜ牛肉が食いてえな本当嘘だったんだぜ気づいてたろうこの事態風に舞う放射能は求められない何人が被爆すれば気がついてくれるのこの国のセーフこの街を離れてうまい水見つけたかい教えてよやっぱりやもうどこも逃げ場はない
ばかり見てないけどずっとクソだったんだぜ。それでも続ける気だ。ほんとクソだったんだぜ。何かがしたいこの気持ち